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방청석에는 창원 경일고등학교 민춘식 교사님과 학생 54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비의 고장 함양 출신 진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2018년 채무제로 선언과 관련하여 장기 미준공 지방도 건설공사 해결 촉구 및 30년 이상 된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 장기계획 기타 도정 해남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 질문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경상남도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2기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까지 6,700여 원의 빚을 모두 갚는 등 채무 제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 편성 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 12년 만에 빚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후대의 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책무라는 홍준표 지사님의 신념과 마창대교 재구조화 등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재정 수요를 과감히 손질하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홍 지사님 임기 내에 빚 갚는 데 혈안이 되어 정작 도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차질을 빚을까 염려가 되어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서일준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국지도 및 지방도 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방도 사업은 총 40건의 239.3km, 전체 사업비 2조 9,890억 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예산 대비 투자 실적은 47.9% 정도로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 연계성과 도로 사용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및 지방도 공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현황을 보면 국지도 6개소, 지방도 23개소, 총 사업비 15,068억 원인데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통 도로공사를, 지방도 공사를 발주 계약할 때 공사기간은 몇 년 정도 줍니까? 사업장별로는 좀 틀립니다만은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한 7년, 5년에서 7년 정도 하고요. 지방도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정 공정대로 경상남도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정 공사기간 내 마무리를 한 공사 현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부분은 계약 상대방 및 도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발주하여 10년이 경과해도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 저희 한 70% 이상이 사실상 10년이 넘어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 물론 이제 예산의 어떤 제때 투입 문제도 있지만 어떤 그 지역 민원 문제 또 그 다음에 어떤 노선의 어떤 좀 상이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각 현장에 2015년 기준 투입되고 있는 공사비로 추정해 볼 때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몇 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의원님 저희가 6개 지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4개 지구가 완료가 됩니다. 해서 신규 발주만 과거처럼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 안 한 무분별한 이런 발주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감안해서 신규 발주를 다소 억제를 하면 상당히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015년도 본예산 지방도 공사 23개 사업장에 잡힌 예산은 고작 447억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면 총 5개년 계획으로 잡혀있는 13,662억 원을 계산한다면 잔여 공사 기간이 30년이 걸립니다. 이는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고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인 국지도 5개소, 지방도 6개소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고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 악순환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5년, 7년 이렇게 보고 공기를 잡고 하는데 과거에 했던 것도 마무리가 안 됐으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신규로 발주를 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 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이 일편 일리가 있지만 사실상 그건 지금의 어떤 현상이 아니고 과거 1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이렇게 장기 미준공 공사 현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어떤 교통도 불편하고 도로 이용자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함께 또 시공회사의 어떤 관리비도 다소 증가돼서 경영이 다소 악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의 관리비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는 품질을 떨어뜨리는 품질 저하로 옵니다. 지금 계획된 지방도로 준공하는데 30년이 걸리면 이로 인한 공사 중인 지방도로 주변 도민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준단 말입니까? 공사와 상관없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정액 및 물가 변동에 의한 사업비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돈을 물가 상승과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은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전건설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5년도 경상남도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편성된 예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 6조 9,941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조 3,964억 원, 보건 분야 예산은 1,1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 비율로 따지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4.3%, 보건복지 분야는 1.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로 사업 및 SOC 사업, 교통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로 등 SOC 사업과 관련한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총 2,732억 원으로 전체 세출 예산의 3.9%입니다. 이 중 도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요 사업인 도로 예산은 전체 2,732억 원 중에 2,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410억 원은 저에게 준 자료와는 상당히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안전건설국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국지도 지방도에 우리 경상남 도비는 23개소 현장에 총 447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총 2,4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지도에 들어가는 국비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 도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1년에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종전에는 한 3.6%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3.5%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에서 3.0%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 개발기금 3년 거치 5년 상환채의 경우에 2014년부터 3.0%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홍준표 지사님 취임 당시에 1조 3,488억 원이라는 경상남도의 채무의 주범이 도로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각 공사 종목별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남은 채무잔액으로 따지면은 총 6,706억 원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로 도로 개설이라든지 재복구, 재예방, 의료급여, 농가 경영안전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도로 개설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말 기준 경상남도 부채 중 지방도로 관련 지방채는 총 부채 8,950억 중 3,184억 원으로 35.5%에 불과합니다. 이게 마냥 도로공사 때문에 모든 기체를 발행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집가 상승 및 물가 상승으로 매년 경남도에서 지출되는 돈이 213억입니다. 5년 것을 팽잔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지방채를 한다면 약 7천억 원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내는 돈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집가 상승에 따른 돈의 부담은 부채가 아닙니까? 예비 부채입니다. 그런데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1년에 고작 60억이면 됩니다. 근데 경남도는 앉아서 213억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방채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년 3.5%의 이자율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 재원으로, 자체 재원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3.5%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산에서 기채를 발행하면서 빚을 갚지 않습니까? 기채 발행한다고 해서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처럼 빚을 감축해 가면서 필요한 사업에는 기채 발행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히 도 자체 재원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원칙 하에서 재정 운영을 할까 합니다. 실장님, 지금 파헤쳐 놓은 공사 마무리 안 해도 됩니까? 자꾸 미루면은 어느 날 누가 갑자기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줍니까? 아니면 누가 공짜로 공사를 해줍니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파헤쳐 놓고 착공된 사업이라면 헛돈 낭비하지 마시고 기체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우리 도민의 안전과 도의 금융적 이익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그다음에 채무를 줄이는 것이 손실인데 왜 채무를 줄이는 데만 급급합니까? 손해를 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당장의 공사 마무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속히 재원 투입을 하고 또 필요한 순서가 조금 늦어져도 되는 부분들은 조금 늦추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정말 수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방도 공사에 대해 5분 바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도 없이 건의하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경남도는 예산을 핑계 삼고 대책을 강구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실효성 없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공사의 대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 하지 않았습니까? 빛을 내는 것에 대하여 욕먹어도 빛을 내어 지사님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시설공사 설계 변경 금지에 관해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서일준입니다. 본회의는 홍준표 지사님이 3월 9일 실국장 원장 회의에서 각종 시설공사의 부정 비리를 설계 변경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도가 발주를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절대 설계 변경을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가 발주한 공사 중 설계 변경한 공사 전반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 설계를 전공한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있는 설계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문 담을까요? 국장님 먼저 주요 건설 공사의 설계 변경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사 부분 설계 변경은 금지합니다. 다만 물가 변동 발생분은 조달청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저희 감사관실에서 설계 변경 분야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로 하청 등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 주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첫째, 가장 많은 게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이 한 53%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주변 민원 때문에 생기는 게 한 27%.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여건이 좀 틀려서 설계사가 다를 경우에 하는 게 한 12%, 그 정도 그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법에 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 5가지 사항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발생할 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연동제나 주민 민원이나 또 지질의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마지막 설계 기준 개정 또는 발주청의 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만 선택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이 설계 변경 사유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경상남도에서 위법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 설계 변경은 물론 법적인 규정 내에서 했지만 그걸 사실 그동안 실태를 보면 저가 낙찰을 받은 후에 사실상 무분별하게 뻥튀기 한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좀 정리를 하자,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 대상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의 개선. 둘째, 지질의 여건상의 등으로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셋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 계획의 반영. 넷째, 물가 변동액 및 자재 단가의 상승분의 반영. 이게 물가 연동제겠죠. 다섯 번째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반영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5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발주처에서 해줘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상 의원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퍼센트로는 좀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철저하게 스크린해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방지하겠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부당하게 공사비가 부필리지거나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반드시 엄중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목 설계는 신이 설계를 하지 않는 한 100% 완벽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는 주요 사유가 당초 잘못된 설계를 현실에 맞게 바르게 수정하는 과정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의 민원 해결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조속한 마무리 대책에 노선, 공법, 자재의 선택 등 재전 절감, 물가 변동, 시방서 기준의 변경 등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정액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5년 계약기간 내에 종료한다면 설계 변경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제때 공사가 되지 않으니까 설계 변경이 수십 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경부고속 철도사업도 공사기간 중 232회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부정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적정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한다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도 설계 변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사실상 아까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국지도가 평균 한 12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저희 어떤 경남도만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인근 경북도나 경기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이고, 공기가 연장되는 거는 국도나 고속국도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하나,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물가 변동이라든지 보상비가 급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5년간 물가 변동액은 한 621억 되지만 실제 지방도의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물가 변동이 생긴 것은 10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상비 기준으로 보면요, 저희가 공사 기간 연장 내에 보상비가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88억 원 정도. 전체 우리 전체 사업장에 29개 사업장. 그래서 사실상 이걸 감정가로 대비해서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대비를 하면 2배에서 한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물가 상승률이 한 3.8%에서 한 5%. 사실상 생각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면밀하게 데이터를 검토를 했는데 생각만큼은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원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시지가가 88억이면은 감정가는 2배만 해도 176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전체 사업비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 60억만 하면 될 것을 왜 몇백억을 내버립니까? 그건 1년 계산한 이자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공기 연장으로 해서 현재까지 공시지가가 변동된 전체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내용이 대부분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장이 되었지 현장에서 시공능력 부족으로 연장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9개 지방도 국지도 현장에 총 예산 나누면 한 현장에 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억의 사업비로 현장 사무소 유지 관리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의원님 저희가 금년에 한 6개소 준공이 되고 내년에 한 4개소 준공이 되면 1년에 한 200억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해서 신규 발주를 사실상 국가 사업이나 우리 지방도 사업도 500억 원이 넘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지방도 사업은 대다수가 500억 미만이다 보니까 어떤 경제성 분석은 전혀 안 하고 어떤 지역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어떤 공사를 시작한 그런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말 확실히 좀 스크린을 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할 때 다 업무 판단이 돼야죠. 그 부분이 그동안 다소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고도성장기에 지어진 사회간접시설에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며 유지관리가 절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년 이상 된 교량 등 도로시설, 수도가스 등 지하 매설물, 노후 저수지 등 방제시설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나 시군,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합치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도도 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연일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도 염려가 되어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 경남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지방도상의 교량이 저희가 8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항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댐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없고, 30년 이상 된 시설 중에 상하수도와 농업용 저수지 등은 관리 주체가 시장 군수로서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 주체를 하면 우리 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가 그 농업용 저수지가 2,6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후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정밀 점검도 하고, 정밀 점검해가지고 더 문제가 있다 하면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싱크홀이라는 용어보다는 저희는 함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좀 많이 꺼진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함몰 발생 현황은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주요 원인이 노후 하수관의 파손과 누수가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 장기 대책에 대해서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최고 문제가 도로의 어떤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건설된 SOC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동안 다소 간과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우리 도내 교량이라든지 터널,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총 한 연평균 95억 정도 이렇게 지금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주로 우리 도에 어떤 건설된 SOC 사업이 80년대 중반 이후 많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특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금 시군별 차이는 있지만 가장 누수율이 높은 지역은 37.9%라는 엄청난 양의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 누수는 물의 손실보다 건축물이나 시가지의 기반시설이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예, 우리 도내 하수관로가 총 11,287km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관로는 1,962km.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조사 비용을 환경부에 신청해가지고 올해 우선 노후관로 1,297km에 대해서 정밀조사 사업비 7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4월 중에 시군에 배정해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665km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밀조사 비용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고, 또 금년에 정밀조사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또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보수 보강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의 천문학적인 예산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설물별 유지 점검 장기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매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매설 기반시설의 문제로 도로, 건물 등의 붕괴는 언제든 인재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시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22.3%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남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명을 늘리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마지막 저희가 사실 저희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현재 50% 지원을 받는데 올해 60 내지 70%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내지 40%만 국비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열악한 지방 재정 가지고는 다 감당을 못합니다 해서 저희가 50% 이상 좀 지원을 해달라 지금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본 의원은 신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보다 착공되어 있는 도로를 준공하는 게 더 필요하고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시행해왔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저도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청의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박근재입니다. 1995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실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어 약 20년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원어민 교사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시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문화와 생활이 전혀 다른 외국인이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함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교육청 산하 원어민 교사 선발 기준 및 급여와 현재 원어민 교사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존경하는 진백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 산하 원어민 교사 선발 기준 및 급여 등 후생 복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기본 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신체 건강하며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소지 자격 및 교육 경력, 대학 전공에 따라 고용 등급을 1+ 등급에서 3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이에 따라 급여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등급자 이상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월 보수액은 210만 원에서 270만 원이며 이와 별도로 신규 계약 및 계약 만료 지원금, 정착금, 퇴직금, 재계약 보상비 등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 근무자는 지방 근무 보전 수당, 그리고 복수 학교 근무자는 순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주거 지원 및 기본 직기 제공, 4대 보험을 지원하며 1년에 18일의 유급 휴가 및 병가, 특별 휴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경남도 내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총 368명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원어민 교사는 없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59명이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309명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368명의 원어민 교사 중 2등급 이상 되는, 즉 쉽게 말해서 교사의 자격증이나 영어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 % 되십니까? 지금 그 자격을 원어민 보조교사는 모두 다가 자격 소지자입니다. 자격 소지자가 아니고 원어민 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 교유학 또는 영어 초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나 이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이냐는 거죠. 학사학위 이상 학력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시면은 1등급, 그 다음에 1 플러스 등급, 그 다음에 2 플러스 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격 조건에 나와 있듯이 1등급은 모두 다가 초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고 2등급, 2 플러스 등급인 경우에는 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과목에 대한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하신다면은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과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그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교수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에서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여 수업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 경력자고 그리고 교사 자격 소지자이며 영어교육 자격증 소지자로 충분한 자질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리고 화상 인터뷰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주거 제공 및 후생 복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원어민 보조교사 종합평가를 통해서 복무를 관리하고 자질을 검증하여 평가 결과를 재계약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 복무 관리는 물론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달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마약, 성폭력 등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어민 보조교사 복무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관한 내용을 현장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원어민 보조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수업력을 향상시키고 근무 애로점과 개선책을 공동 모색하는 맞춤형 현장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윤관석 의원이 국정자료에 의하면 선발 기준이 있지만 이 자료에 경상남도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교사 자격증이나 영어 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교사가 61.1%였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인원이 61.1%에 불과했고 최근 5년간 범죄 행위, 마약, 절도, 폭력, 성범죄 순으로 마약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이 원어민 교사들입니다. 올해 최근에도 주방용 세제를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로 파면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범법 행위로 아니고 이제 지난해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건강 검진하면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이분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그 범죄 행위로 한 명이 파면 계약 해지가 되었고 2013년도에 폭력으로 주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어 또는 외국어 전문 교사로 자격증을 받아서 임용된 교사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 교사가 보조교사로 들어와서 주교사로 활동하는 현실이 본의원은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영어 교육을 전공하는 교사들께서 외국인 못지않은 회화 능력과 발음, 우리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갖춘 소양 있는 교사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교사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보조교사로 학업에 참석하고 그 외국인 교사들이 주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실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교사들이 영어 지도 능력이 우수하고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말하기 지도를 할 때에 원어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외국인들의 대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조사하고 평가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영어 과목의 해당 국가 교사 자격증 또는 영어 교육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31.8%이며 전공 또한 사회과학이 20%, 가장 많았습니다. 인문학이 19.9%, 기타가 14.7%, 영어가 14%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종 학위는 학사가 91%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및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였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인성이나 능력, 문화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자질이 있는 인격이 부족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교실 내에서 주교사로 강의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임용한 자격을 갖춘 교사는 보조교사로 운영되는 이 현실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의 외국어 교사도 현지인 못지않게 많은 교육을 받고 감정적인 표현과 문화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1995년도 제도 도입 이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의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을 임용하여 취업의 길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교육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 사업은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의 표준 계약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분석해보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우리 경남도민과 경상남도의 재정 운영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현실적인지를 감안하셔서 보다 나은 경상남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